이런 게 있어요. 사람보다 AI랑 더 이야기를 많이 한다. 아, 그렇죠. AI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역시나 또 뇌에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? 많이 주겠죠. 근데 이게 이제 AI가 지금 뭐 AGI라고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 그리고 이제 얼굴을 갖고 휴머노이드에 탑재돼서 진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블레이드 러너니 이런 데 보면은 이게 AI인지 휴머노이드가 사람인지 휴머노이드인지 잘 모르실 정도로 레플리컨트 같은 안드로이드. 그렇죠. 안드로이드가 예.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사람과 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할 거의 것이다. 똑같고 오히려 날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지금의 형태는 사실은 바디도 없고 맞아요. 컴퓨터하고 계속 음성이나 그 텍스트. 언어로만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뇌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언어로 서로 뭔가 컨텐츠를 주고받는 건 상당히 적어요. 적고 이게 바디 랭귀지나 어떤 그 표정의 변화, 아주 미묘한 그 목소리 톤의 변화 이런 거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고 실시간으로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대화의 전략이나 이런 걸 바꾸고 해야 되는 말의 콘텐츠도 바꾸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라고 이 소셜 브레인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사회적인 뇌가 발달했는데 지금 그 계속해서 요즘에 더 많이 그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노인들이 이제 외로우니까 그런 상담 챗봇하고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면 이게 좋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 그러면 계속 서포트해주고 그렇죠. 자기가 약간 퍼스널라이즈드된 개인 맞춤형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. 우리가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 대화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큰 비중이라서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텍스트나 오디오 기반이라면은 사실 심지어 지금의 오디오는 감정이 포함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정보를 얻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뉘앙스를 포착 못하게 되면 사실 사회적인 지능 자체가 떨어지겠네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피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특히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소셜 브레인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 자극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소셜 스티뮬러스라고 뇌인지과학자들 하기 때문에 사람 자극이나 살아있는 것들을 대할 때 뇌에 엄청난 신경망들이 코디네이트가 돼야 되거든요. 결국에는 컴퓨터하고 대화하거나 스마트 기기하고 대화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을 만나면 걔네들이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고 하면 자꾸 피하게 되고 그 많은 뇌 영역들이 코디네이션 훈련을 못 받는다는 거는 그게 결국에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나이가 들면 특히나 이제 조기에 이제 인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게 거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외에도 또 약화되는 뇌 기능이 또 있습니까? 감정이 아주 세분화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 이런 상황은 뭐 짜증 플러스 뭐 사랑의 감정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감정의 레이블을 어느 정도 붙일 것인가. 이게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뇌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그게 굉장히 적응적인 뇌거든요. 근데 그거를 사실은 기계하고는 연습할 수가 없어요, 그거는. 그래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상황을 다루는데 그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. 그런 게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렇죠. 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겠죠. 이런 것들을 사실 AI가 가르쳐주기 어려운 게 얘네도 모릅니다, 그걸. 모르죠. 흉내만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가르쳐줄 수 없고 그럼 내가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배워야 되는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렇죠.